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M2를 보면서 이런 시장을 좀 판단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런 갈색 그래프는 테더하고 USDT라는 이제 코인이고요. 이제 빨간색은 USDC 서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미국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33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333조 원 정도이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USDT 같은 경우가 이제 도미넌스가 한 5% 정도 되고요. 이제 USDC 같은 경우가 도미넌스가 한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7%, 8% 정도의 도미넌스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좀 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크립토, 완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트코인 공급 비율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셔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가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약간 뭐 수학적으로 계량한 게 오실레이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이제 주황색이 그 지표다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검정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 음수 0, 이 빨간색 줄이 음수인데요.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반전되는 시기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인데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게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데이터상으로는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도미넌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아직도 또 대표님이 짚어주신 바에 의하면은 25 이하로 비트코인 시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지표를 보니까 비자의 거래량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자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신용카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런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에서 또 크립토 업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잠재된 유동성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 시즌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불마켓은 사실 알트 시즌이 좀 도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주신 부분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앞서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메인 불마켓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시장 조금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가져온 온체인 데이터는 뭐 MVRB라는 지표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MV가 이제 마켓 밸류, RV가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이제 MV는 시장의 지금 시가총액이라 보시면 되고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이제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뭐 비트코인의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장 가격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1이다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과 시장 가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2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간 가격보다 2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VRB 스코어가 있고 MVRB G 스코어가 있는데요. MVRB G 스코어는 이것을 좀 표준 편차를 입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각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MVRB G 스코어가 0 이하였을 때는 좀 저점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7.0 이상이었다. 이때는 이제 위에 있는 붉은색인데 고점이었고 매도 타이밍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2011년에도 한 번 있었고 13년, 14년에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2018년에 이제 비트코인 고점일 때도 있었고 최근 사이클의 고점이었던 2021년에도 이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실 아래에 보시면은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추세선도 좀 그어 놓았습니다. 사실 뭐 보통 이제 가격의 추세선도 많이 끄는데요. 이렇게 이런 지표들에도 추세선을 좀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추세를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추세선을 그었던 이유가 뭐 최근에 어떤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즌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의 사이클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사이클은 살아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데이터들도 보면은 이렇게 지표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큰 흐름으로서 지표들의 움직임, 2012년에도 그랬었고 16년에도 그랬었고 지금 2020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4년에 있었던 반감기 이후부터도 이렇게 지표들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움직임은 이렇게 나타내고는 있지만은요,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고 좀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메인 크립토 알트 시장의 불마켓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도 어찌 보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이라는 시기가 어찌 보면 200주이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200주 이동평균선도 되게 좀 괜찮은 뭐 신뢰성 있게 이용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주 이동 평균선보다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 상회하면은 고점이었다, 매도 타이밍이었다 볼 수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색깔이 있는데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제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면 약간 연두색 부분인데 연두색보다 높아졌을 때 이때는 좀 매도하면 좀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비트코인 가격보다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위에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보다 낮았을 때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좀 매수하기 좋은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시기에 보통 대부분의 시장에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매수하기 되게 힘든 시기긴 합니다. 보통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 시기라서 좀 매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시기에 샀을 때는 뭐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뭐 이것 또한 이제 시장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아마 지난번에는 이제 대부분 뭐 공포에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좀 급격하게 중립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2포인트 정도로 되게 좀 중립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조금은 뭐 공포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욕심이 좀 작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좀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더 더욱더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0에서 100점까지 있는데 20 이하에서는 매수 타이밍, 80 이상에서는 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기에서는 뭐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뭐 좋은 시기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블록 채굴 난이도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난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시간, 비용들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채굴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 개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채굴업자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도 좀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뭐 근간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큰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채굴 난이도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뭐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채굴업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좀 자금 운영할 돈이 없어, 이런 시기에는 채굴업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있거든요. 이것을 채굴자들이 항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채굴자 항복 시기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굴자가 사실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자가 약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 뭐 매도세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은 약간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채굴자 항복 시기는 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한 분홍색입니다. 채굴자 항복이 좀 종료되는 시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매도세를 받아들이고 이제 시장에서 좀 흡수를 하였을 때는 좀 횡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여기 보시면 하얀색 부분인데요. 하얀색 부분은 이제 그 채굴자 항복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매수 타이밍, 일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보시면 그랬고, 20년, 21년, 뭐 22년, 그리고 23년, 24년, 그리고 현재 25년도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패시 리본 인디케이터가 분홍색에 있다가 흰색으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뭐 여지가 되고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좀 다양한 지표 그리고 다양한 뭐 매크로 인디케이터들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차 해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들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총평을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매크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1분기는 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표들은 매우 좀 건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기 늦은 시기는 아니고 조금은 또 긴 호흡으로 시계열로 뭐 투자에 임하신다라면은 뭐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